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의 상고에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판단이 갈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은 이제 대법원이 합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에 신속히 해야 하고 2심 선고 뒤 반드시 3개월 이내 3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6월 26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 이 재판기간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상 재판기간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건 확정 판결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하기 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소송 절차를 거치는 데만 실무적으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이 대표 측이 대법원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이 수개월 동안 심리를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심리가 시작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다시 정치권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니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뜻하고 재판은 진행돼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혔고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모두 4개 사건이 병합된 1심 재판까지 모두 3개 재판이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은 공판 준비 단계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역시 다음 달 공판이 재개되지만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대장동 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또는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현재로서는 한 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의 재판 준비 절차가 끝나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 일주일에 최소 2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